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이곳에 에너 힐탑에 오시면 다른데 10군데 다니면서 7가지 좋아질 것을 우리 에너 힐탑에 오시기만 하면은 한 군데만 다녀도 진짜 12가지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셨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동안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또 대박 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에너힐탑 지정 매장으로서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휴먼 에너스라는 공장에 한번 왔습니다. 그때 한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예, 잘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예, 전라북도의 천재과학자, 대한민국의 숨은 인재, 전 세계 의과학계에서 인정해주는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 꿈의 물질. 이 물질은 산소 하나, 질소 하나라는 산화질소인데 우리 인체에서 15초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여러분들 몸에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나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안 만들어진 것이 더 많다. 되고 산화질소가 줄어들면서 혈관이 줄어들고 혈관이 쪼그란 망탱이가 되고 혈관 속에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류량이 문제가 돼. 혈액순환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 안 되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몸이 시리고 저리고 아리고 쑤시고 결리고 무겁고 또 혈액순환이 잘 너무너무 안 되면 이것이 혈압이 생기고 혈관 속에 피가 끈적해지면 또 당뇨병이 걸리고 또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이제 혈액순환이 또 안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고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진짜 약 안 먹고 싶지만은 내가 뭔 죄를 있었길래 이런 이 같은 병이 걸려갖고 나는 이렇게 옷을 괴롭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나름대로 진짜 신경 써. 술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너보다 더 열심히 진짜 살았어 뒤지게. 근데 나는 약을 먹고 진짜 병원에 쫓아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술 처먹고 빽빽 질리면서도 안 뒤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사는 말이 야 그거 뭐가 사냐? 넌 돈도 겁내게 쓰고 어떻게 맨날 아프다 그러냐? 나봐라 템템 피고 술 먹어도 안 아프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질나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이렇게 얼굴 봤을 때는 모르지만 몸이 아픈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50년을 같이 산 남편도 또닥또닥 어찌 아픈가 좀 많이 아픈데 어쩌까 내가 대신 아프지도 못하고 어디 아파 내가 좀 주물러줄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요. 엄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먹지마 내가 사다 준 것만 먹어 그것도 사다 준 것도 맨날 사다 주면서 그런 말도 안 해요. 명절 때 딱 2번 사다 주고 아니 명절 때 2번 사다 준 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지. 너도 내 나이 같아봐라. 진짜 기운이 없으니까 막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없으니까 진짜 내가 더 살려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프면 나도 서럽지만 주위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서 챙겨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은 천재과학자 천연소 박사님 만났습니다. 자, 이 산화질소 참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는 산화질소가 뭔지도 모르고 산 사람도 있고 한 1년 2년 전에 어디 가서 산화질소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한번 사갖고 드셔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야 산화질소만 먹으면은 혈관이 뻥뻥 뚫어주고 피가 깨끗이 세탁해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다는 낫지 않지만은 진짜 10개 중에 10개는 낫겠다 했는데 2개밖에 안 나서서 그건 뭐 먹어봐도 별로 효과도 없던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산화질소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 지금부터 27년 전에 미국의 루이스 이그너라 박사가 내 몸속에는 산화질소가 있다.
이걸 밝혀내서 의학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냅니다. 왜 노벨상을 줬을까? 야, 이 산화질소를 참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지금보다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안 아프게 살 수 있고 살아도 진짜 한 10년,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큰 공헌을 했다. 앞으로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27년, 28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의과학계에서 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걸 논문을 써서 그 국제학술지에 올립니다. 국제학술지에 올라간 논문이 약 30만 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과학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논문. 그것도 논문을 쓴다고 해서 참 대단하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을 심사를 해. 야, 이건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이렇게 우리 몸이 참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산화질소란 물질만 잘 지켜낸다면은 진짜 내가 먹고 있는 약을 줄이고 내가 아픈 것도 줄이고 덜 아프면서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할 것이냐 유병장수할 것이냐. 진짜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장땡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은 지금 뭐 한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4, 50년 전에만 해도 60세까지 사는 것도 힘들었고 진짜 100년 전에만 해 200년 전만 해도요. 사람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37세, 40세였대요. 2, 30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7, 80대요. 70에 돌아가신 거 아깝고 80은 그래도 조금 서운하고 90, 10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정도 약 8년에서 10년 정도는 건강관리를 잘 안 해서 아니면 뭐 유전으로 했든 간에 한 7, 8년을 아파서 약을 먹고 집에서 똑같이 아파서 약을 먹고 생활하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병원에 생활하는 사람하고 또 하늘과 땅이에요.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입니다. 똑같은 잠을 자도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하고 병원에서 침대에서 진짜 집에서 빤스 하나 입고 자는 것하고 집에서 그 병원에서 한자복 입고 자는 것하고 달라요. 밥을 먹어도 병원에서는 이 맛도 내 맛도 없고 그 식판에다 갖다 주면 성질나버려. 그리고 여기서는 어머님 부르지만은 저도 병원에 잠깐 입원해 봤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홍기남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홍기남 환자님 네. 한 3일만 홍기남 환자님 들어봐요. 성질나버려요. 그리고 내가 환자 돼버려. 아시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따 그래도 군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참 대단하다. 군산이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참 잘 사셨네요. 진짜 병원 생활 안 하고 돌아가신 분. 병도 요즘에는 병이 하나 또 생겼대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치매라는 병인데 그 치매가 걸리기 전에 치매가 걸려갖고도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치매가 안 걸리는데 요양병이라고 있어요. 요양병. 아시세요? 요양병으로 입원해 본 병. 이것이 큰 병이지만 또 멀쩡한 자식 있고 돈도 많은데 아직 치매가 안 걸렸어. 근데 주저앉아버리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양원에서 한 7년에서 막 15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신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아들, 딸들 학교 보내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손주들 지금도 잘 사겠지 뭐. 그잖아요? 뭐 내가 잔소리 한다고 내 말이 듣나? 괜히 잔소리 해놓으면은 새끼들이 지랄지랄하고 내가 안 하고 만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작은 그 소녀딸이 뭐 시집 간다고 해서 집 하나 산다니까 그래도 쇼파라도 하나 사주려고 아야 쇼파 하나 사줄 거랑?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갈게요. 그런다고. 내가 사준다고 해도 지랄이요. 아,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간섭도 못하고 돈만 주면 헬렐레하고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건강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오늘 이번에 우리 고객님들 휴먼헬스 가보니까 어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야, 우리 천연수 박사님 강의를 1시간 약 20분 정도 딱 들어보니까 반절은 알아듣겠고 반절은 도대체 저것이 뭔 소린가, 호랭이 동알 까는 소린가, 아니면 귀신 신나라 까는 소린가 할 수도 있지만은 들어보니까 야, 저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만 저 물질이 효과가 있다면은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산화질소는 혈관이 없는 사람 안 먹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혈관이 있으신 분은 꼭 먹어야 돼. 왜? 혈관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진짜 이빨 속까지도 뼈 속까지도 혈관이 들어가 있어. 근데 뼈가 사가 이빨이 흔들흔들해 그러면 거기에 혈관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혈관이 쪼그란 망탱이 돼갖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물질 칼슘을 한 가마이를 먹어도 이빨 속에 혈관이 다 죽어버리면 그 칼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양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을 갖다 주려면 피가 깨끗해야 돼. 피라는 자동차에다 영양을 실어서 혈관이랑 고속도로를 싹 가서 그 어떤 세포라는 집에다가 영양을 갖다 주려면 세포 그 집 가기 전에 집안에 꼴목들이 있어요. 꼴목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세혈관이 쪼그란 망탱이가 됐어. 지금 잠자고 있어. 전라도 말로 자빠져 자고 있는 모세혈관을 딱 깨워서 다시 모세혈관을 리모델링 해주는 거. 영어 써버렸네 오늘. 다른 리모델링 아는 것은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맹지가 됐어. 맹지가 된 것을 다시 길을 만들어 신장로로 만들어주는 소가 한 마리 있어. 그것도 암소도 아니고 숫소도 아니고 무슨 소요? 산화질소. 따라서 하세요. 산화질소. 어머님은 제가 뭘 물어보면 산화질소만 얘기하는데 혈압을 조절해주는 소가 무슨 소? 산화질소. 그렇지. 혈당을 뚝뚝뚝 떨어지게 해주는 소가 무슨 소? 산화질소. 배 아픈 것을 배앓이를 싹 해결해주는 소가 무슨 소? 산화질소. 잠을 못 자는데 소고기 먹고 뭐 LA 갈비 먹어도 잠 자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천연수 박사님 개발한 무슨 소? 산화질소. 그 산화질소만 드시면 잠을 푹 주무셔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아니 어머님들 명절 때 아들 딸들이 소고기 2근 사드리는데 소고기 2근 사주면 기분 좋지. 내 돈 주고 사 먹은 것도 기분 좋지만 새끼들이 사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더 맛있어. 집에서 먹는 것은 조금 배부르면 냉긴도 새끼들이 사주면 그냥 밥그릇까지 다 핥아 먹어. 아까워서. 그래 안 그래요? 네. 진짜 그렇게 해서 소고기를 이제 대접받았고 먹었어. 그런데 그거 먹어도요 참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좀 기운도 생기지만은 실제로 무릎 통증이 탁 안 사라져. 그런데 천연수 박사님 개발한 그 산화질소 그 소를 먹으면은 진짜 무릎 통증이 사라져요. 무릎이 관절이 닳아져서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무릎에 연골이 닳아져서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무릎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무릎이 아프다. 아시겠죠? 네. 실제로 어머님들이 지금은 무릎 아팠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딱 들어가서 30분 있으니까 무릎이 안 아파. 그 연골이 닳아졌으면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무릎이 아파야 되는데 따뜻한 온천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안 아파. 왜? 따뜻하니까 혈관이 근육이 올라오고 풀어지면서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딱 늘어나고 거기에 피가 싹 하면서 영양이 가니까 무릎이 살겄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똑같은 무릎이지만 지금은 좀 덜 아파. 날씨가 따뜻한 게. 근데 한겨울은 날씨도 뒤지게 춥기도 하지만 몸이 꽁꽁
굳어지면서 다리가 뻑뻑해지면서 무릎이 시리고 저리고 아리고 쑤시고 굳어지고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무릎에 연골이 닳아져서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무릎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무릎이 아프다. 그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짝짝짝. 참 감사하죠. 전라북도에 이런 숨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 그래 안 그래요? 네. 엄매들은 배 아픈가 보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이번 6월 26일, 27일, 28일, 29, 30, 7월 1일 그래갖고 6일 동안에 전 세계 의과학자들 전 세계 가장 또 유명한 그 병원이 하나 있대요. 우리나라 삼성병원 같은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인데 일반 의사들도 진짜 의사라고 생긴 의사는 그냥 간호사들도 거기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지 한번 가보고 싶은 것 아시겠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성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데가 어디예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인데 거기에 임상 교수 2명이 이번 26일 날 휴먼 헬스에 방문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 세계에서 췌장암을 가장 잘 고치고 그리고 어떤 당뇨병을 제일 잘 고치고 하는 그 병원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해요. 거기에 임상교 교수. 그런데 거기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가서 한번 공부하고 왔는데 교수는 교수인데 그냥 일반 사람보다 좀 똑똑한가 보더라고. 지그들 말로는 천재래요. 그냥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천연수 박사님이 개발한 산화질소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것은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임상실험에서 논문을 써서 국제학술지에 올려서 진짜 이분은 노벨상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번 26일 날 천연수 박사님 만나러 휴먼헬스에 방문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어머니는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는 수백 번 들어봤죠. 네.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도 와요. 그분은 장내축 이론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야 그분은 그 옆에 연구실이 어머님도 아실랑가 모르네요. 싱클로드 박사라고 해서 노화의 종말이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이제는 노화가 끝났다.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10년 동안만 진짜 안 죽고 건강관리 잘하면 10년 이후에 자기 몸으로 자기 얼굴로 30년 50년 사는데 120살에서 150살 정도 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떤 일이 들어도 10년 동안 안 죽어야 돼.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죽으면 안 죽어. 근데 안 죽고 그냥 안 죽은 것보다는 지금 현재 몸으로 멈춰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61살인데 지금 현재 얼굴로 10년을 딱 관리만 하면 지금 현재 얼굴, 지금 현재 건강한 몸으로 30년, 50년 살다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표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텔로미움이라고 그 기술 개발했는데. 그런데 그 옆에 같은 연구하신 박사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한 명이 그 사람이 저 양반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또 장에 대해서 연구해 장. 그리고 뇌를 연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리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진짜 혈압도 참을 수 있고 당뇨도 약이 있는데 뇌가 고장 나버리면 다시 고칠 수 있는 약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뇌가 좋아지는 어떤 물질은 연구했는데 실제로 뇌까지 가게 해주는 물질은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뇌를 건강하게 주기 위해서 진짜 지금 오래 살기 때문에 누구나 참 혈압 있고 당뇨는 그것도 안 걸려야 되지. 무릎도 안 아파야 되죠. 근데 뇌가 고장 나버리면 어쩔까? 저도 가끔 걱정이에요. 만약에 텔레비전에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쩔까?
그렇다고 확 죽어본다고 죽어주면 얼마나 죽어서요. 이것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은 한 10배, 100배 힘들어요. 안 죽어져요. 그리고 막상 죽을 일이 생기잖아요. 안 죽고 싶더라고. 제가 작년에 5월 11일 날 크게 다쳐갖고 병원에서 약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야, 입원해갖고 오줌 정도 못 가겠어요. 혼자 앉지도 못하고 옆으로 들어눕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안 죽고 싶더라고.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최고 건강관리는 뭐예요? 예방이에요. 예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앞으로 찾아올 병,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병, 나이 먹으면 그 병을 피할 수 없어. 비 오면 우산 쓰지 않고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 안 맞으려면 밖에 안 나가버리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뭔 방법 있어요? 비 안 맞으려면 비옷을 입든지 우산을 쓰든지 그잖아요. 그 조그만 돈 많은짜리 우산 하나만 쓰면은 100만원짜리 옷을 입고 밖에 나가도 안 망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예방이에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장을 관리만 잘하면, 장이 건강해지면 뇌가 건강해진다. 장하고 뇌와는 서로 간의 직통으로 대화를 하는데, 장의 미생물이 건강했을 때 뇌가 건강하고, 장의 미세혈관이 많이 있을 때 뇌에 미세혈관도 많다. 저도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몸에 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뇌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심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콩팥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머님들 혹시 혈압 인사 한번 들어보세요. 혈압 내리세요. 제가 배웠어요. 혈압 약을 안 먹어서 혈압이 걸린 것이 아니라 콩팥 혈관이 망가져서, 콩팥이 혈관이 수십억 개 혈관인데 그 혈관이 반절 정도가 지금 있긴 있는데 유령 혈관 제대로 작동이 못해. 그러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엄매들이 몰라도 아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하.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심장에 혈관이 많죠. 그리고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그분도 심장에 혈관이 주름많은 심장에 실타래처럼 혈관이 막 한 주먹 있어요. 그냥 혈관 덩어리입니다. 모세혈관. 근데 그 혈관 반절 정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숨이 차고, 또 부정맥이 있고, 피가 갔다 안 갔다, 영양이 갔다 안 갔다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잖아요. 근데 뇌혈관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장의 혈관, 이 소장이나 대장의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어머님들 그 머리카락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머리카락이 있을 때 약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혈관이 어디가 장 속에 있어. 그것이 나무로 말하면 실뿌리예요. 실뿌리가 많아야 땅 속에 있는 영양을 쫙 빨아당겨. 영양을 빨아당긴 만큼 그것이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영양이 많이 빨아당겨야 어디 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 미세혈관이 건강하면 뇌 혈관이 건강하다 해갖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자, 이번에 또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26일날 27일날 여기 오시고 7월 1일날 전라북도 의회에서 천연수 박사님이 주관한 천연수 박사님 개발한 산화질소 대사체 국제 글로벌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박수는 쳐놓고도 주고 싶은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7월 1일 날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의 교수님, 여기 옥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 그 다음에 저기 우석대, 전주대, 그 다음 포항공대,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 양산대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그리고 12개 의과대학 교수, 그냥 여기 전라북도에는 공강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배현욱 교수님인데, 이번에 배현욱 교수님 보셨죠? 네. 그분이요, 이 전라도 사람인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졸업을 타고 거기서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 교수가 되는데 그분은 170개의 논문을 썼대요. 그리고 70편의 미국의 국제 어떤 학술지에 올린 논문이 70편이요. 그래서 너무 아들이라고는 감동할 필요가 없지. 대단한 분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 교수를 10년 동안 했지만 논문 하나도 못 쓴 사람이 수두룩 걱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170개의 논문을 썼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정도 박수 치는데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수님들 우리나라에서 100명 의과대학 교수 최고 유명한 교수 100명을 딱 초대해놓고 그 배우는 교수님 강의 딱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립박수를 칠 만큼. 근데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산화질소를 연구해요. 쥐를 상대로. 그 쥐를 처음에는 산화질소가 깠으니까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쥐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실험용 쥐가 800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멀쩡한 쥐를 다리를 풀어갖고 MSM도 먹여보고 또 콘도리침도 먹여보고 그냥 약도 먹여보고 산화질소 대사체를 먹여보고 하니까 산화질소 대사체를 먹는 쥐가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천인수 박사님 얘기했죠. 그분은 약 7년 전만 해도 백반증 환자예요. 그리고 기관지 천식으로 그냥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30분 동안 코를 갖다 20번 빨아 그 가래쥐도 그렇게 붙어. 그리고 같이 앉아 있으면 밥을 먹으면 덜 아팠어. 그러니까 빼짝 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이면 한 2번 정도 쓰러져갖고 원광대학교 자기 그 대학교에 어떤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그랬던 분인데 천연수 박사님이 개발한 산화질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야 이건 대단한 물질이구나. 그리고 해서 먹었어. 1년, 2년, 3년 먹고는 지금은 말하지 않으면 그분이 백반증 환자였다는 걸 모를 정도로. 이럴 때는 기관지 천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비염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시겠죠? 위장장애로 소화가 안 돼갖고 진짜 한 달이면 한 5번 정도로 엑 하고 할 정도로 된 사람이 그 천연수 박사님 개발한 산화질소 하나 드시고 그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런 분들도 모시고 또 저기 부산의 양산대학교 신용일 교수님 지난번에 한번 잠깐 봤죠. 쥐에다가 여기 모가지를 묶어갖고 산소가 내로 안 가고 영양이 산소를 안 가고 딱 묶고 놨어. 그러니까 쥐가 바보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갖고 뇌가 막 썩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안 가니까. 그러다가 산화질소 주사제를 목에다 딱 투여를 하고 나서 20분, 30분이 지나니까 평상시보다 뇌의 혈액순환이 200배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때 보였죠? 그건 쥐를 상대로 실험한 것인데 거기 신용일 교수님이 사람을 상대로 경동맥에다가 산화질소를 딱 넣어갖고 뇌로 딱 하게 했어요. 인지기능장애. 인지기능장애가 뭔지 알죠? 치매 전 단계예요. 우리나라 인구 지금 현재 5,600만 인구인데 65세 이상 되신 노인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면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되신 분이 1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65세 노인이 약 100만 명씩 늘어난대.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5명이 길을 가면 2명이 노인이에요. 20년이 지나가면은 5명이 길을 걸어가면 3명이 노인이고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노인의 시대입니다. 결론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 아기를 안 낳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00명을 어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나 전북대학교에서 뇌검사를 해요. 그러면 27명이 인지기능장애로 진단이 나와요. 그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이 알아 엄마들은. 그런데 엄마들은 검사하니 그거 안 해. 왜? 무서우니까. 왜? 나도 혹시라도 인지기능장애로 진단이 나오면 성질 났게
부끄럽고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싫고 만약에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인지기능장애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리를 하면은 산화질소를 복용하면은 치매가 안 와. 그런데 관리하지 않고 딱 놔둬버렸어. 그러면 3년에서 5년 만에 100%다 치매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인지기능 장애하고 뭐예요? 학습 능력, 운동 능력, 기억력, 인지기능 장애 이 네 개는 항상 친구들이랑 붙어갖고 다닌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서워서 대답 안 해요. 성질나서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산화질소를 만난 거 잘했죠? 네.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신용일 교수님이 이 사람을 상대로 쥐간이 사람을 상대로 산화질소를 복용하는데 원래 6개월을 임상 실험해야 되는데 2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2개월 정도를 산화질소를 복용하고 다시 검사하니까 인지기능 장애로 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싹 끼어 있었어. 뇌 속에 나쁜 노폐물 독소리가 끼어 있던 것이 딱 청소가 돼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집에 가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천연수 박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천재 과학자라고. 우리는 의학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연구만 하고 면역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심내 혈관에 대해서, 소내 혈관에 대해서 수많은 당뇨에 대해서 연구만 했는데 어느 우리 전라북도의 숨은 인재 천연수 박사님은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안 건강하고 똑같은 한 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혈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병도 없고 참 이상하다 하고 연구해 보니까 몸속에서 뭐가 소화가 되고 발효가 되는 걸 알았어. 그거를 이제 알기 전에 원래 환경을 공부한 사람은 환경을 근데 물을 관리하는데 소독으로 물 관리하면 물은 깨끗해. 그런데 물고기 놔두면 물고기가 뒤져버려. 근데 이 미생물로 물을 관리해 보니까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고기들이 잘 살아. 그래서 미생물을 알았어요. 그 미생물을 가지고 어머님의 당뇨병을 치료해 주려고 뽕나무 잎사귀나 여주를 따서 발효시켜서 드리니까 어머님들이 당뇨로 처음에는 약을 먹고 두 번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세 번째는 여기 췌장에 기계를 차고 펌프를 차고 다니는데 첫날에 인슐린 투여량이 30%가 떨어지더라는 거. 깜짝 놀라서 박수.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혈압이니까 혈압한테 드리니까 아버님 역시도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천연수 박사님도 30대 어머님이 당뇨고 아버님이 혈압이니까 당신도 그 유전을 물려받아서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발효시킨 물질을 자기도 먹어보니까 혈압약을 안 먹어도 당뇨약을 안 먹어도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물질을 여러분들이 그런 물질을 개발한 박사님, 실제 박사님입니다. 원래는 전북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익산 사람이고 익산에서 시장에서 뭐 포목점을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북대학교 일반 문과 그러다가 이제 산화질소를 개발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걸 특허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랑 교수님들이 아주 개무시를 하더래요. 우리말로 교수들이라고. 일반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달라. 이건 산화질소가 있다. 뭔 개뜬금없는 소리냐. 뭔 산화질소가 있냐. 산화질소는 가스예요. 산소 하나 질소 하나 가스인데 루이스 이그나라 박사가 산화질소가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혀내고 나서 전 세계 과학자에서 논문만 30만 건이 나오고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제약회사에서 전 세계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에서도 산화질소를 만들어. 그래갖고 그 산화질소란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1350가지가 팔려요. 그런데 그것은 산화질소 올려요. 전구체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건 전구체인데
실제로 세포가 먹는 것은 대사체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엄마들한테 이해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배추는 전부체, 김치를 담그는 건 대사체. 이해가 되세요? 이걸 어떻게 네가 개발하냐? 가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고 큰 제약회사에서도 못 만들었어요. 화학적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런데 천연수 박사는 천연물질을 천연 발효시켜서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를 성공시켜서 내 몸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를 몸속에 넣어주는 그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신 분이라니까요. 대단하죠? 그래도 사람 대학 교수들이 인정하네. 만약에 천연수 박사님이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버드 대학교 나왔으면 더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일반 전북대학교 나왔다고 일반 의과대학교 교수들이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개무시라더래. 그래서 얘라 씨발 내가 공부해갖고 이거는 서로 확 납작해버렸다. 그래갖고 50대 그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산화질소에 대해서 논문을 막 쓰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해서 50대 박사학위를 받아냅니다. 대단하죠? 아니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갖고도 대학교 가서 생물학 여기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전북대학교 교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수인데 박사학위를 못 받은 교수가 10명 중에 9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것만 뒤지게 공부해도 박사학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50대 박사학위 받을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이 내린 천재 과학자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같이 5년 동안 생활해보니까 천재예요. 거기에 지금 전라북도에 숨은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가 전 세계에 진짜 알려주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머님들이 진짜 에노일탑을 열심히 다녀서 우리 원장님한테 공부 뒤지게 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해야 되고 이웃도한테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막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매일 여기 한번 오면 애국한다. 옆집에 이쁜이 엄마가 또순이 엄마가 어디를 가는데 다니는데 그게 바꾸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면 나 애국하러 다녀요. 그래요.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님들은 왜 이렇게 바쁘세요? 어디 가요? 에노힐탑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 애국하는 거예요. 왜 천연수 박사를 알리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천연수 박사 실제로요. 제가 같이 여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일반 교수님이라 학장 이문영 학장이 지금 학장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석 학장이고 학생체자마다 지금 교수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생물학을 30년 40년 공부한 사람인데도 천연수 박사님을 자기는 그래요. 나는 저 박사님 그림자도 못 밟는다. 위대하신 분이다. 김정석 교수님도요. 면역학에 대해서 40년 공부해서 굉장히 유명해. 아니 전북대학교 학자며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면역의 암, 여성 유방의 암에 대해서 한 20개의 논문을 썼어.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공부한 면역에 대해 뒤지게 공부만 했지 어떻게 하면 면역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면역이 깨지고 했는데 실제로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갖고 지금 전 세계로 알리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네. 진짜 어머님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공부해야 돼. 진짜 한 달에는 한 번은 못해도 1년에 4번은 꼭 와서 공부하고 가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막 마음속으로 많이 기원 좀 해주시고 이번 7월 1일 날 어디서? 전라북도의에서 전세계 의과대학 교수 18명 한국하고 미국, 중국, 일본에 왔고 18명의 의과대학 교수님들 함께 여기서 심포지엄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평생에 연구했던 것 자기가 면역이면 면역에 대해서 손해혈관이면 손해혈관에 대해서 당뇨면 당뇨에 대해서 하지만 암이면 암 그 다음에 췌장이면 췌장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서 최고 유명한 전 세계에서 그런 교수님들이 30년 40년
연구했던 거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천연수 박사님이 개발한 산화질소 대사체란 물질을 혈관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췌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당뇨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혈압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무릎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참 축하 한번 해주십시오. 원래는 국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국회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국회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큰 행사장이 있지만은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장은 한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또 정치적으로 어쩌네 저쩌네 해갖고 조금 한 이런 선거가 없이 한 9월달에 했으면 거기서 할 텐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열어주고 또 거기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참 대단하신 우리 박사님 만나봤죠? 근데 박수는 그래도 좀 째작째작하다, 솔직한 말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저는 천연수 박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한 달 동안, 2달 동안 매일 다른 말로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발효탱크 보셨죠? 네. 그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위장입니다. 위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60개가 있습니다. 예, 60톤에서 약 135톤짜리 탱크인데 그 탱크가 하나에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60대면 그 탱크만 해도 100억 가치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시설, 거기에는 그 옆에 이제 미술관까지 구입해서 약 거기는 시가로 돈으로는 약 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약 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기술의 가치는 2조의 가치가 있대요. 너무 돈이라고 2조 해도 끄뻑하니 대단하죠. 아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를 그 발효탱크에서 만든 그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그런데 발효시킨다고 해서 다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나 소금을 넣으면 김치나 청국장은, 간장은 100년 동안 발효시켜도 안 만들어져요. 오로지 그 발효탱크에다가 어떻게 설탕 넣지 않고 소금 넣지 않고 천연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 그 균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환경하면서 그 미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미생물 하나 찾아내서 그걸 미생물로 발효시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발효탱크 안에 마늘을 50톤 넣었어요. 놀린 사람 그래 건강한 사람이야. 안 놀린 사람은 실제로 50톤 거기다 넣어갖고 4개월 동안 놔둔 미생물 한 바가지를 딱 넣으면 그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잘게 씹어먹고 뱉고 씹어먹고 뱉고 씹어먹고 막 수천 번 수만 번을 씹어먹고 뱉대. 그러면 그것이 나노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늘 속에는 약 5,000가지의 생리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3고오항의 물질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좋고 살균,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항노화, 아시겠죠?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약 30가지의 그 마늘 속에 그 독한 거 있죠? 그것이 알리신이라고 해서 그게 거기 속에는 약 30가지의 파이토케미칼, 천연 치료제, 천연 항암제, 아시겠죠? 천연 황노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가지. 이걸 우리가 먹어갖고 입에서 위장에서 소화시켜버리면 천하의 명당 묘약이 되는데, 소화 못 시키면 이게 또 독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걸 발효탱크에서 4개월 동안 발효시켜서 입이 일하지 않아도, 오장육부가 일하지 않아도 먹으면 위장에서 빵 터져서 혈관에 들어가면서 혈관을 뱅글뱅글 돌면서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혈관 속에 피를 깨끗이 정화시키면서 혈당을 뚝뚝뚝 떨어지게 하고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면서 고지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만 해도 박수 쳐야됩니다. 아무리 양껏 드시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진짜 죽어가는 모세혈관이 죽어가는 모세혈관을 다시 살려서 혈관을 만들어주는 물질을
이거 산화질소입니다. 이걸 개발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로? 바실러스 균으로. 그 균을 넣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어떤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마늘 속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독이죠. 그것이 우리가 먹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글루타치온. 어머님들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네. 저도 5년 전에는 글루타치온 허벌나게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부민을 한 가마일 먹고 글루타치온을 한 가마일 먹어도 위장에서 다 깨져버려요. 한 가마일 먹어도 커피 숟가락 한 숟가락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만 효과가 있는가?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뿜어냈을 때. 어디서? 간에서.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1대9로 글루타치온이 있어요. 1대9로 파이토케미칼이 있어. 누구든지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글루타치온이 깨져버렸을 때 병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식물도 잘 살다가 죽어버린 것은 그 글루타치온이 1대9로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식물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식물이 살라고 식물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뭔 세상에 약하지 원래는. 원래 아니 상추 한 장을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도 살아나잖아요. 근데 엄마들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떼약밭에서 한 3일 동안 있어봐요. 죽어버려요. 겨울에 한겨울에 영하 한 10도 20도에서 있어봐요. 우리는 뒤져버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추는 그 더운 여름에도 안 죽고 살고 그 추운 겨울에도 안 죽고 살아. 왜? 지가 살라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럴 때는 몰라도 아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친구야 나도 쉬는 시간에 물이라도 한잔 먹지? 와, 맛있다. 그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네. 이런 것을 천연수 박사는 대한민국의 좋은 물질, 상추, 마늘, 양배추, 콩, 그거 외에 각종 보약, 한약, 하다못해 나무, 돌멩이까지도 발효시켜봤다는 거예요. 고기도 발효시켜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20년 동안 수많은 것을 발효시켜서 어떤 야채가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는가, 어떤 야채가 약하기는 하지만은 사람 몸에 이로운 어떤 약성분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다 연구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진짜 애롭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수많은 의과학계에서도 천연수 박사님 만나면 지금 이렇게 한대. 노벨천. 이제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당신을 노벨상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교수 8명들이 자기들이 쑥떡 찰떡 얘기하더라고. 내가 들어봤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여기 오수 있죠? 오수. 네. 오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승일 교수님인데 그분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가서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지금 교수가 된데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이 췌장암을 잘 고치고 당뇨를 잘 고치는 병으로 소문난대요. 거기는 연구실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그 연구실 반장을 맡고 계신 분이 노승일 교수예요. 당뇨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대한민국의 당뇨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의사들은 노승일 교수하면 다 알아.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것도 전라북도 사람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실제로 그분이 하는 말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예요?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전쟁 때 많은 사람 죽었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 많은 사람 죽어서 우리 지구의 인구는 반절도 못 살아납니다. 감기약은 다 페니실린이잖아요. 항생제잖아요. 아시죠? 항생제. 그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진짜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물이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페니실린.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고. 진짜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약이요 항생제가 있고요 진통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소화제도 있고요. 그런데 무릎 관절 진통제도 겁없이 먹어. 겁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보다 더 나쁜 것이 무슨 약인 줄 아세요? 항생제, 감기약이요. 근데 무릎 아픈 약은 한꺼번에 2개를 안 먹어. 3개씩 안 먹어. 근데 감기 걸리면 뒤겠다고 살겠다고 여기서 한 주먹 저기서 한 주먹 하루에 3가지씩 먹은대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 약 그거 거기서 내가 공부했어. 이 항생제는 절대 하루에 딱 3번이면 3번 이상 안 먹어야 되고 중첩하지 마. 다른 진통제하고 섞어서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오장육 뱃속에 미생물 다 뒤져버린다는 거예요. 뱃속에 미생물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머님들 몸 안에 지금 혀 딱 내갖고 혀가 딱딱딱 갈라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항생제 즐겁게 먹느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요. 약국에서 사서 먹는 약도 항생제지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닭고기 먹잖아요. 닭에다가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뿌려버려요. 병 안 걸리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생제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항생제 때문에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죽는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어떻게 할 때 멸망하냐? 전쟁으로 멸망하지 않고 항생제가 듣지 않을 때 지구는 멸망한다고 해요. 사람 언제 죽은가?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사람 죽어버려요. 그러면 진짜 필요할 때 그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무릎 관절약을, 소화제를, 진통제를 그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진짜 1년, 2년 더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1년, 2년을 갖다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고생 뒤지게야 살고 눈물, 콧물 흘려야 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욕 뒤지게 얻어먹어야 돼. 앞에서 열하거나 우리 같은 옆에 빨리 뒤져보지 마. 어찌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배웠어요. 아, 약이라는 게 이렇구나. 어머님들도 절대 약을 중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감기약은 정말로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는요 애노 쌍화탕도 있어요. 나중에 감기 걸리면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해요. 팍팍 끓여갖고 한 2개만 팍팍 끓여갖고 먹으면 감기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이제 박수 친 사람은 먹으시면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항생제를 뛰어넘는 물질이 뭐냐? 인슐린이래요. 뭐라고요? 인슐린. 인슐린이 없으면은 지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뇨 여기는 건강관리 잘 하시는가 보다. 당뇨가 3명이 굽네. 다시 한번 당뇨병인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구나. 당뇨로요 진짜 당뇨약을 먹으면서도 합병증이 오고 죽겠다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태어나자마자 당뇨병이 걸려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슐린이 없으면 태어나자마자 1시간, 2시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인슐린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견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 박사들 많이 앞에서 천연수 박사님이 개발한 산화질소 대사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를 아끼면 안 돼 진짜로. 대단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또 고향 사람이라 시골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그랬다 합니다만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고향 가면은 내가 그냥 뭐랄까 우리 고향의 그 어르신들이 옛날 쬐끔했을 때만 생각하고 싶어 보더라고. 천연수 박사님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저는요 가끔 막 같이 다니고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잠을 안 자면서 천연수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공부하고 산화질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막 감동스러워서 가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바르게 진실하게 고객님들한테 잘 공부시켜서 고객님들이 산화질소만 제대로만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 혈관이 망가지게 하는 원인 3가지. 지난번에 배우로 교수님이 강의했죠. 뭐라고 합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이 3개가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주 범인이다. 근데 그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병을 관리하려고 먹은 약이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 웬만하면 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뭐 내가 말 안 해도 언니들도 약 안 먹고 싶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약 먹고 싶겠어요. 진짜. 근데 어쩔 때 급할 때 엄마들이 약을 먹을 때 병원에서 그래요. 이 약하고 저 약하고 꼭 섞어서 먹지 마세요. 그리고 식후에 30분 있다 먹으세요. 그러면 그럼 지켜야 되는데 뭔 놈은 그거 앞을 지켜? 밥 먹자마자 그냥 꼴딱 시켜버리면 나도 돼.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오장육부와 개작살 나버려. 그러면 어머님들 오장육부와 개작살 나면 내가 살겠어? 어찌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만약에 약을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떤 종합검사를 하고 원장님하고 상담하기로 있어. 그럴 때는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이 드시는 약 있죠. 양약은 한 가지 다 갖고 가서 주머니에 담아놨다가 처방하면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이런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어떤 걸 안 먹어도 되는 약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약을 섞어서 먹어도 되고 어떤 약은 안 섞어 먹어야 되냐고 꼭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나이가 드시면 한 군데 병원만 다녀야 돼. 그래야 약을 중첩을 하지 않아요. 약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약인데 그냥 약국이 다르다고 해서 약이 다른 줄 알고 엄매들이 빨리 낫을 욕심해. 그 욕심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날 죽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내가 맞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앞집의 영감님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요. 아시겠습니까?